시작해 봅시다. 고등학교 2학년 영어 2 능률 김성곤 4과 오늘 한 파트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카트가 안 남았어요. 한 5카트, 6카트 정도 남았고요. 제가 이제 메리안 씨의 일대가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까지 했었던 게 메리안 씨가 책을 하나 출판했었는데 그 책은 일반적인 책들과 많이 달랐었다. 어떻게 달랐었는지 특징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대기가 또 바뀝니다. 흐름을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봅시다. Many years, 많은 년들이, 그러니까 수년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년이 passed,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메리안 씨도요.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움직였냐면 뭔가 많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사하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메리안 씨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암스테르담이란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where she was able to sell her paintings and view marvelous and exotic butterfly specimens. 문장이 길긴 하네요. where로 잡히면서 우리는 이걸 관계 부사라고 해요. where라는 느낌은 장소죠. 그런데 암스테르담은 어떤 장소였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재미나. 암스테르담이라는 장소에서 메리안 씨가 뭐 할 수 있었냐면요. 비동사 able to 부정사 뭐뭐 하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어서 오시고. 또 지각 안 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지각을 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에서요, 메리안 씨는 팔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림들을 팔 수 있었죠.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에서의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해요, 수빈아. 그림을 팔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투보정사가 첫 번째로 등장했고 여기에도 투보정사의 투가 나와야 되는데 반복되는 걸 싫어해서 얘를 생략을 시킨 거예요. 다시 나와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to view, 볼 수 있었습니다. marvelous, 이게 놀라운, 멋진이란 뜻이에요. 멋진. 그리고 exotic, 처음 들려보면 외우셔야 되겠네요. 이게 이국적인이란 뜻인데요. 멋지고 이국적인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나비의 표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메리안 씨는 곤충을 좋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림을 팔았었고요. 멋지고 이국적인 나비의 표본들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요? 박제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Then other enthusiasts had collected. 여기서의 that은 여기까지 collect가 모으다란 뜻이잖아요, 수빈아. 근데 무엇을 모았는지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친구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목적격 관계대명사 맞고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로 전환할 수도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혼자서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럼 다시요. 멋진 나비의 박제품들, 표본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나비의 표본들은 무엇이냐면 다른 열정적인 사람들이 헤드 플러스 PP, 대과거, 더 오래된 과거예요. 그 전에 모았었던 나비의 표본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헤드 플러스 PP를 몇 번이나 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더 오래된 과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10월 20일, 네, 21일이네요. 10월 20일도 과거고요. 10월 19일도 과거예요. 그쵸? 더 오래된 과거는 10월 19일입니다. 그렇게 더 오래된 과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 완료를 씁니다. 다른 열성적인 사람들이 수집했었던 표본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에서요. However, 하지만 seeing these lifeless creatures stuck in cases only made Marian desire to see them in their real habitat. 이제 흐름이 또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러한 lifeless예요. 느낌 딱 잡혔어요? 삶이 없는, 즉 생명력 없는 생명체들입니다. 생명력 없는 생명체? 위에 나온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비 표본들이요. 박제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생명력이 없는 죽은 거 맞죠? 하지만 보았던 것은 이러한
생명력이 없는 생명체, 나비의 박제품들을 보았던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 stuck 하면은 과거 분사죠. 그래서 여기서는 갇힌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어디에 갇혀져 있는 거냐면 케이스들에 갇혀져 있었던 나비의 표본들을 보았던 것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요런 통 안에요. 나비들이 박제되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케이스에 갇혀져 있는 생명력 없는 생명체들. 그러니까 이게 나비 표본을 말한다고요. 이러한 나비의 박제품들을 보았던 것은 오로지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사역 동사죠. 오로지 만들었을 뿐이에요. 메리안 씨가 뭐 하기를 갈망했을까요? 보는 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실 디자이어라고 말하면 욕구라는 뜻이 있는 거 알 겁니다. 동사일 때는 뭐 갈망하다, 바라다 정도로 해석하면 좋아요. 그것들을 보는 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뭐겠습니까? 바로 나비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걔네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나비의 실제의 서식지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실제 서식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돌려볼까 민수야? 자연 상태에서 나비들을 보는 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해석하면서 첫 번째 파트가 끝났습니다. 흐름이 뒤바뀌어야 됩니다. 재미나 이제. 왜?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에 가서요. 뭐를 했었다고요? 자신의 그림도 팔 수 있었고요. 그곳에서 나비의 표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메리안 씨는 곤충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실제 살아있는 자연 상태의 나비를 보는 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커트를 가게 되면 finally 하면서 흐름 바뀐다 그랬죠. 마침내 in June 1699, 1699년 6월에 52세의 나이로 메리안 씨와 일치불일치 조심합시다. 메리안 씨와 메리안의 가장 어린 딸이, 즉 막내딸이겠죠. 일치불일치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1699년 6월 52세의 나이로 메리안 씨와 가장 어린 딸, 막내딸이 got on, 탑승했습니다. 어디에 탑승했습니까? 배에 탑승했어요. 그런데 이 배는 뭐냐면 headed. 보통 우리가 head라고 말하면 머리란 뜻으로 잘 기억하실 텐데 이게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처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디로 나아갔었던 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갔는데요? 수리남이라는 곳으로 나아가는 배에 탑승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하게 말하면 수빈아 수리남으로 향하는 배에 탑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수리남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수리남은 어떤 곳이냐면 이런 영역인데요. 혹은 영토인데요. belonging to라고 얘기를 해요. 한 단어 처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belong은 자동사예요, 민수야. 그래서 전치사 to 끌고 따라오고요. belong이라고 얘기하면 속하다, 누구누구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요. 수리남은 어떤 영토라고요? 누구에게 속하고 있었던 땅이래요? 아, 네덜란드네요. In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에서 네덜란드에 속해 있었던 영토가 바로 수리남이었습니다. 쉽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신대륙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근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개척지를 향하는 많은 여행이 있었었죠. 암스테르담에 살았었다 그랬었잖아요.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에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 당시 수리남은 누구의 영토였다고 얘기하나요? 네덜란드에 속해 있었던 영토인 수리남으로 향하던 배에 탑승했습니다. This, 이것은 was, 무엇이었냐면 bold, 대담한,
용감한 도전이었습니다. 왜? 이제 이유가 중요해 또. 이것은 정말 용감한 도전이었어요. 왜요? 하면서 일단 잡아놓을게요. 조심조심. In addition은 게다가 라는 뜻인 거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 끝나요. to까지 붙어요. 이 to는 문제 조심하고 수빈아 전치사 to야. 그러니까 전치사니까는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민수야 여기 ing죠. 동명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 동명사가 왔죠. 투부정사 나오면 안 됩니다. 그 be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예전에 민수가 질문했었죠. 투부정사의 to와 전치사 to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래서 제가 그냥 외워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in addition to 전치사고요. in addition to는 뭐뭐 외에도 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대담한 결정이었는지 지금 나와야 됩니다. 왜 대담한 도전, 왜 용감한 도전이었냐면 되는 것 외에도 a female, 여성의 자연학자, 그러니까 동식물학자예요. 자연에 있는 게 동물과 식물이잖아요. 여성의 동식물학자가 되는 것 외에도 어디에서 in the male dominated world예요. 남성이죠. female은 여성이고 남성 지배적인 세상에서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남자가 힘이 셌었나 봐요. 그쵸? 여성에 대한 인권보다는요. 그러니까는 17세기 과학에 있어서 이분 1699년에 지금 여정을 떠난 거니까 17세기 맞죠? 17세기 과학에 남성 지배적인 세상에서 여성의 동식물학자가 된다는 것 외에도 이게 첫 번째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재민아. 왜? 그 당시가 어땠다고요? 남성 지배적인 사회였었나 봐요. 특히 17세기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보통 우리가 뭐 위대한 과학자를 떠올려봐, 수빈아. 뭐 아인슈타인, 뭐 뉴턴 이렇게 나오겠죠? 거의 다 남성이었네요. 그렇게 남성 지배적인 세상 속에서 여성의 동식물학자가 된다는 것, 그것도 대담한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메리안 씨는 was also 또한 setting out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뒤에 보면은 expedition이 나오는데요. 이게 탐험이란 뜻이죠. 모험이라는 뜻이죠. 메리안 씨는요. 또한 뭐 했냐면은 set out 나갔습니다. 즉 탐험으로 나갔다. 뭔 소린지 알겠죠? 탐험을 했다는 거예요. with 무엇을 가지고 purely 순수하게도 순전히 과학적인 목표들을 갖고 탐험을 나왔던 겁니다. Before it became common. 네, 이 문장이 왜 중요한지 얘기해 줄게요. 뭐 하기 전에 그것이 그 당시에 흔해지기 전에 순전히 과학적인 목표를 가지고 탐험을 해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장이냐면은 메리안 씨는 여성이었죠. 근데 이게 왜 대담한 결정이었다고요? 대담한 도전이었죠? 왜요? 첫 번째, 그 당시는 17세기의 과학에 있어서 보자면은 남성 지배적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메리안 씨가 여성의 동식물 학자로 여행을 떠난다? 그거 용감한 도전이었고요. 그 당시 어땠다고요? 요 문장. 순전히 과학적인 목표로 탐험을 떠났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흔했던 시대 전이래요. 이 당시가 어땠었냐면 얘들아 17세기 같은 경우에는 개척지 보통 신대륙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쓰지 않겠습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니까 개척지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많은 그 항해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가 아프리카를 먹기도 하고 인도를 먹기도 하고 남아메리카를 먹기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여행은 왜 떠났냐면 개척지를 찾기 위해서 떠났던 거예요.
과학적인 목표를 가지고 탐험을 떠났다? 그건 그 당시에 흔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벽이 될 수도 있었겠죠. 어디로 여행 가십니까? 아, 저 수리남으로 가요. 근데 여자신데 수리남으로 여행 간다고요? 이게 첫 번째 부분이겠지. 여성이신데요?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수리남을 왜 가십니까? 아, 개척지 탐사하러 가십니까? 아니요. 과학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저는 떠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무사히 잘 도착하게 되어서 여기서부터는 수리남에서 겪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 일대기를 보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녀는 보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spend 시간명사 여기 ing 요렇게 보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spend 시간명사 ing가 맞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잘 봐. 내가 문장 부호도 보라 그랬어. 콤마 ing 나와 있죠. 이거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spend 시간명사 ing라고 보는 게 아니라 콤마 ing로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콤마가 왜 찍혀 있겠습니까? She spent, 그녀는 보냈습니다. 숫자 명사 앞에서 about, 대략 이란 뜻이고 around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녀는 대략 2년이라는 시간을 수리남에서 보냈습니다. 뭐 하면서 보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면서요? 탐험을 하면서요. 어디를? 열대우림들을 탐험도 했죠. 수리남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열대우림들도 탐험했었는데요. 그 당시 상황 어땠을까요? confronted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나고 메리안이 있네요. 왜 이걸 체크를 해놓냐면 이것도 지금 분사구문이네요. confronted. 그럼 원래 문장은 뭐 as, she, was confronted. 원래 이런 문장이 있었을 건데 분사구문이잖아요. 부사절 접속사 날리고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she 날린 거고 기억하지? 동사원형의 ing라고 하면 being이지 않습니까? 근데 being도 생략시킬 수 있죠. 안 시켜도 돼. 그래서 여기 being 있죠?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being confronted 이렇게 해도 됩니다. 대신에 confronting ing 그거는 안 되겠고요. confront가 어떤 뜻이냐면은 마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수동이니까 마주치게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요? 마주치면서 무엇을 마주쳤냐면은 첫 번째 intense 강렬한 열기를 마주쳤고 강렬한 열기 말을 바꿔 말하자면 뜨거운 열기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열대우림이라고 얘기를 했죠. 열대우림은 얼마나 태양빛이 뜨거울까요? 그리고 또 뭐도 마주하게 됐냐면 fierce, 맹렬한, 사나운 이런 뜻이 있기도 해요. 맹렬한 열대성 폭풍들도 마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도 마주하게 됐냐면 위험한 동물들도 만났대요. such as 뭐와 같은 동물이죠. 타란툴라, 위험한 독거미죠. 그리고 직역을 한번 해볼까 재미나? 플래시 하면 살이거든요. 살을 먹는 물고기. 피라니아 정도가 생각하십니까? 살을 뜯어먹는 물고기? 그럼 육식 물고기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위험한 동물들, 그리고 정말 맹렬한 열대성 폭풍, 그리고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를 마주치면서 됐어요. 열대우림이었죠. 그러한 것을 마주하게 되면서 메리안 씨는 continued 투부정사. continue는 ing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ollecting 요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걸 직면하면서 faced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confronted는
faced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마주하다는 의미니까. 어쨌든 그런 걸 마주하게 되면서요. 메리안 씨는 계속해서 뭐 했냐면 모으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무엇을? every 뒤에 단수명사 맞죠? 모든 샘플을 수집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샘플은 뭡니까? get 다음에 목적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겠네요. which나 that 혼자서 생략이 되는 친구예요. 메리안 씨가 모을 수 있었던 모든 샘플을 수집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수야 참 어려운 환경이었었죠. 그 열대우림에 가서 뜨거운 열기도 마주하게 되고 열대성 폭풍, 위험한 동물들도 마주하긴 했지만 자신이 수집할 수 있었던 모든 샘플을 계속해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in her own house. 그녀의 집에 보면은 그녀의 집에서 그녀는 kept 모았습니다. 무엇을 모았어요? insect 곤충들을 모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녀가 가지고 왔다.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목적어가 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또 생략됐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직했습니다. 곤충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곤충들이냐면 그녀가 데려왔었던, 그녀가 가지고 왔었던 곤충들을 수집해 나갔어요. 어디에서요? 숲에서 그녀가 수집했었던 곤충들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made numerous descriptions and paintings. 동사가 병렬이네요. 1번, 2번.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numerous.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많은이란 뜻인데요.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수많은 묘사들, 그림이에요. 그림, 사파라고 할까요? 수많은 사파들과 paintings, 그림들을 만들어 나갔죠. 오, 역시 그림에 대한 열정과 곤충에 대한 열정은 수리남의 그 가혹한 환경도 막을 수가 없었군요. 여러분, numerous라는 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many의 계열이 맞아요. 많은이란 뜻이 맞는데요. 좀 바꿔볼게요. 늘려나갈게요. 수미나 재미나 인수야. 늘려나갑니다. 너머러스가 매니의 계열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수많은이라는 경우는 수를 셀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닐까요? 넘버레스. 수를 셀 수가 없는 그게 많은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얘도 가능합니다. countless. 왜냐면 count가 어떤 뜻이지? 세다. 그렇지. 잘했어요. count down 할 때요. 그럼 다시 셀 수가 없는 수많은이죠. 맞죠? 하나만 더 한번 해볼까요? 하나만 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innumerable 이란 친구도 있습니다. 저기 뭡니까? numerous의 친구들, many, numberless, countless, innumerable 친구들도 있으니까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가면 되겠네요. Eventually she painted more than 90 species of insects and at least 60 species of plants. 또 일치불일치 조심하시고 eventually 결국에는 she 그녀는요 그렸습니다. more than 하나로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뭐뭐 이상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잘 봐. 일치불일치 조심해. 90 species of insects예요. 곤충들의 90종 이상을 그렸대요. 곤충 90종 이상을 그렸고 at least 적어도 6 species of plants 식물의
60종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게 조심하라고요. 왜냐면 곤충을 90종 이상 그렸고요. 식물은요, 적어도 60종 이상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곤충이 60종이 아니고 식물이 90종이 아닙니다. 일치불일치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가 될 거냐면은 수빈아, 여기에서 봤었을 때 메리안 씨가 뭐 곤충을 몇 종 그렸고 식물은 60종 이상 그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메리안 씨의 그림의 특징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저희 지난번 수업했을 때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의 그 관계를 그렸다라는 표현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일치불일치도 조심하세요. With these paintings, she published her life's work. 뭐뭐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이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그녀는 출판했습니다. 무엇을? 그녀의 일생의 작품, 무엇을 출판했을까요? Metamorphosis of the Insects of Suriname. 변태과정. 수리남의 곤충들의 변태과정이라는 책을 1705년에 출판했습니다. 얘들아, 지필이 아니야. 민수야, 또 틀려. 출판한 거예요. The book, 그 책은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메리안의 패션, 열정을 보여주었죠. 무엇을 향한 열정이냐면 both A and B. 곤충들과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요, 메리안 씨가 그림의 두각을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곤충을 관찰하는데 엄청나게 매료되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이 두 가지 곤충과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It was a truly remarkable book for its time.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실제로 정말로 remarkable, 이게 원래 원뜻은 뭐냐면 눈여겨볼 만한, 원래 이게 원뜻이에요. 뭐 주목할 만한 이런 뜻이죠. 근데 말을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지죠. 이것은 눈여겨볼 만한 책이었다. 그쵸? 조금 이상해지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더 쉽지 않아요? 멋진 책이었다. 이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주목할 만한 책이었습니다. 즉, 정말 멋진 책이었죠. For its time. 그 시간에 있어서, 즉, 그 당시에 있어서는요, 정말 놀라운 책이었어요. 왜요? 이제부터 또 나갑니다. 왜 놀라운 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면서 콤마 which 딱 잡히죠? 선행사는 이 친구네요. 그런데 그 멋진 책은요, 콤마 which, 콤마 된 안 되는 거 알죠?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책은요, contained, 포함하다라는 뜻이죠.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colorful, 다채로운, 색깔이 많은이라는 의미, 그쵸? 다채로운, 그리고 detailed, 세부적인, 상세한 그림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떤 그림들이었을까요? 곤충, 죄송합니다. 나비들, 벌들, 거미들, 개구리들, 그리고 심지어 뱀들까지의 색깔이 다양하고 굉장히 세부적인 그림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거에서 보면은 메리안 씨가 그림을 되게 자세하게 그렸잖아요. 그 애벌레의 털들도 다 하나하나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곤충과 동물들의 세부적인 그림을 그렸다라는 건 우리가 머릿속에서 파악이 돼야 합니다. 지난번에 나왔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민수야. 심지어 악어랑 뱀 있죠? 악어랑 뱀이 싸우는 모습도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의 상세한 모습들 그리고 다채로운 그림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면에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독특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문법 구조를 다시 바꾸게 되면은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거는 앞에 있는 remarkable book이겠네요. 어쨌든 그런데 그것은 즉 그 멋진 책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위치가 맞다고 하면 안 돼요, 수빈아. 뒤에 이시 나오게 되면 그땐 접속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변형 또 하나 조심하겠습니다. 이제 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가지 사파는 보여줍니다. 무엇을? 일치불일치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한 가지 사파는 보여줍니다. 밝은 파란 색깔의 나비를 보여줘요. 일단 얘들아 첫 번째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밝은 파란빛의 나비예요. 그런데 그 나비가 뭐 하고 있냐면 flying 날아다니고 있는 나비인데요. 어디 위를 날아다니냐면 the colorful flowers 다채로운 그러니까 형형색색의 꽃들 위로 날아다니고 있는 밝은 색의 파란 나비 한 마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시 그 형형색색의 꽃들은 누구의 것이냐면은 포머그레네이트네요. 이게 석류죠. 석류의 식물에 형형색색의 꽃들 위로 날아다니고 있는 파란색 나비 한 마리를 보여줍니다. 조금 이따 그림 보여줄게요. 머릿속에서 떠올려요. 석류의 꽃들 위를 날아다니는 나비예요. 그리고 핵심 문법 with another butterfly 요만큼이 명사 그리고 with 명사 분사 구문 이렇게 불러요. sitting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거는 그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as another butterfly 그리고 시제가 지금 형이 과거형으로 현재형이니까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sit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원래 이 문장에서요. 여러분 분사구문 만들 때 부사절 접속사는 생략시키는 거 알죠? 그리고 잘 봐봐. 주어가 서로 똑같을 때 생략시키는데 잘 봐. 얘랑 달라. 그래서 얘를 그냥 남겨두는 거야. 그쵸? 그리고 동사원형의 ing를 만들면 sitting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콤마 another butterfly sitting 원래 이렇게 되는데 생김새가 이상하고 명사 분사 이 구조가 이상해서 만만한 전치사를 그냥 하나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with 명사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해석도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긴 합니다. 사실 부사절의 개념인데 해석을 한번 해보면 또 다른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답니다. nearby 어디 근처에 앉아 있대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근처라고 보면 좋겠죠. 그 석류 식물의 꽃들 근처에 또 다른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맞네요. with 뒤에 1번 another butterfly이고 and 뒤로 a caterpillar 얘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캐터피 지난번에 애벌레 말씀드렸었죠? 또 다른 나비 한 마리는 그 석류의 식물 꽃들 근처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애벌레 한 마리가 뭐 하고 있냐면 creeping down이에요. 여기도 지금 ing 분사고요. with 명사 분사 두 개 걸려 있어요. 여러분 creep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다예요, 기다. 근데 creep down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아래로란 느낌이죠. 즉
기어 내려가다. 이렇게 하면 쉽죠. 기어 내려가다. 그리고 애벌레 한 마리는 기어 내려가고 있는데 어디를? 꽃의 스템, 줄기를 기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랬죠. 일체불일체 조심해요. 지금 얘들아 첫 번째 사파는요. 주인공이 누가 등장했을까요? 석류식물의 꽃들 위로 날아가고 있는 파란 색깔 나비 한 마리.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 근처에 앉아있는 another butterfly. 세 번째 주인공은 누구예요? 꽃의 줄기를 기어 내려가고 있는 애벌레 한 마리. 주변의 환경을 묘사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다음 another depict. 이 친구가 생략되어 있군요. 또 다른 사파는 depict, 묘사합니다. 두 마리의 거미가 이렇게 그냥 봐야 되겠네요. 두 개의 거미 줄들이 이게 그 그물이니까 거미 그물이면 거미줄이겠죠? Two spider webs stretched between tree branches. 두 개의 거미 줄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어디 사이에? 나무의 가지들 사이에 두 개의 거미줄들이 쫙 펼쳐져 있고요. 또 나왔나요? with 명사, 분사. 또 나온 거 맞죠? 또 다른 사파는 묘사합니다. 두 개의 거미줄들이 나뭇가지들 사이에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묘사해요. 그리고 with tarantulas, 독거미들이죠. 타란툴라와 개미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자신들의 먹잇감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제가 동사로 봤네요. 이거 동사 아니고 분사네. 요렇게 되는 거네. 큰일 날 뻔했네. 두 개의 거미줄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거미줄들은 펼쳐져 있더라. 어디에 펼쳐져 있더라? 나무의 가지들 사이에 쫙 펼쳐져 있는 두 개의 거미줄들을 묘사를 하고요. 타란툴라와 개미들이 자신들의 먹잇감을 공격하고 있는 것도 보여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트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몇 가지입니까? 첫 번째, 메리안 씨가 출판했던 책은 역시 놀라운 책이었는데 이러한 동물과 곤충들의 다채롭고 세부적인 페인팅들로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파가 묘사가 되었었죠. 파란 색깔 나비가 있고 그리고 다른 나비가 근처에 앉아 있으며 애벌레가 기어 내려가고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은 나무줄 사이에 거미줄이 펼쳐져 있으며 타란툴라와 개미들이 먹잇감을 공격하고 있는 그림이었었죠. 봐볼까요? 좌측에 있는 그림이랑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맞나요? A bright blue butterfly. 파란 색깔 나비 한 마리가 다채로운 석류식물의 꽃들 오버 위를 날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그 근처에 또 다른 나비가 sitting 앉아 있는 거 맞죠? 그리고 caterpillar 애벌레 한 마리가 creeping down 내려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 사파였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another depicts two spider webs stretched between the tree branches with tarantulas 그 문장이죠. 지금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실 텐데 거미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민수야? 근데 이거는 불을 꺼도 아마 잘 안 보일 겁니다. 거미줄들이 나뭇가지에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거미줄 느낌 오십니까? 여기가 하나일 거고 이게 하나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타란툴라와 개미들이 자신의 먹잇감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십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방금 봤었던 another depicts 그 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주변의 환경에 있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나비와 곤충과 식물을 같이 그린 면에서 역시
놀라운 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곤충과 그림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이 두 가지 사파를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거의 끝나갑니다. In spite of this success, the popularity of her work faded after her death. 자, 흐름이 또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생애가 묘사가 된다 그랬었죠, 민수야. 이제 흐름이 또 바뀝니다. In spite of, 잠깐만요. 여기도 같이 나오나? 아직 아닌가요? In spite of는 전치사 표현인 거 아시죠? 이게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표현입니다. 동사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동사 없죠? succeed 아니죠? success란 명사입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래 정말 대단한 업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the popularity 인기인데요. 무엇에? 그녀의 작품의 인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치불일치 조심. faded. 원래 fade 하면 이게 흐려지다라는 뜻이죠. 그녀의 인기도는, 그녀의 작품, 책의 인기도는 사라졌습니다. 뭐 한 후에 그녀가 죽고 나서 인기도가 차츰차츰 식었어요. 말 조심하세요. 살아 있었을 때는 큰 인기를 받았나 봐, 그쵸? 하지만 메리안 씨가 돌아가신 후에 메리안 씨의 책에 대한 인기도가 어떻게 됐대요? 차츰차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또 조심해요. It is thought. 이렇게 여겨집니다. 가주어 진주어네요. This was because. 한 단어 처리하자 그냥. 뭐 때문이었을 것 같냐면요. She was not a professional researcher and had no formal education. 첫 번째 이유입니다. 메리안 씨는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니었대요.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이유. had no formal education.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도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녀의 작품에 대한 인기도가 사그라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맞죠? 그 당시는 남성 주도적인 사회였다라고 우리가 아까 봤었잖아요. 메리안 씨가 대학 갔다? 그건 우리가 여기서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어떤 뭐 나비학이라든지 생태학 그런 공식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었고 전문적인 연구자도 아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녀의 책에 대한 인기도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썰이 있고 furthermore 게다가 세 번째 이유예요. 게다가 그녀의 작품은 deal with 뭐뭐를 다루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그녀의 책은 무엇을 다뤘냐면 꽃들과 곤충들만을 다뤘습니다. 그렇죠? Not the historical or religious topic that prevailed in those days. 선생님, 꽃들과 식물들을 다뤘던 게 왜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를 다루지 않았냐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재미나. 꽃들과 식물들만 다뤘고 이거는 다루지 않았어요. 무엇을요? The historical, 역사적인 또는 religious, 종교적인 주제들은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 역사적이거나 종교적인 주제들은 또 뭔데요? 주격관계대명사 맞죠?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겠죠? prevailed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prevail이라고 얘기하면 또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우세하다, 만연하다. 그러니까 널리 퍼지다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가 어땠는 줄 알아요?
역사적이거나 종교적인 주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들은 굉장히 우세했었답니다. 언제? 그 시기에 굉장히 우세했던 역사적이거나 종교적인 주제들을 다루지 않았고 꽃들과 곤충들만 다뤘기 때문에 아마 그녀의 작품에 대한 인기도가 사라졌을 거야 라고 여겨진대요. 쉽게 말하면 민수야, 그 당시 이게 17세기라고 나왔었나요? 곤충과 꽃은 어떻게 보면 비주류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종교로 똘똘 묶여져 있는 대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그림도 많고 종교적인 건축물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폴레옹을 그리든지 그런 역사적인 주제들이나 종교적인 주제들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인기도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주제들은 17세기 그 당시에 굉장히 우세했었는데 메리안 씨는 그런 거를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당시 비주류였었던 꽃들과 곤충들만 다뤘기 때문에 아마 죽고 나서 그녀의 작품에 대한 인기도가 사그라지진 않았을지. 이유 세 가지 나와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In the 20th century, however, 하지만 반전됩니다. 20세기에, 그러니까 1900년을 의미하겠네요, 수빈아. 하지만 20세기에 메리아 실빌라 메리안스 워크. 어쨌든 이 메리안 씨의 작품은요, 그 책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re-evaluated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지? evaluate가 평가하다잖아요. 근데 알지? 올해 저랑 수업하신 분들. re라는 거는 다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래서 replay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비동사 뒤에 PP 구조니까 수동태도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재평가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20세기에 메리안 씨의 작품은 재평가되었어요. 문장 삽입 조심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 다음으로 무슨 문장이 나올까 재미나? 어떻게 재평가되었는지 나와야 되겠죠? 다음 문장 갈까요? Historians and artists. 역사가들과 예술가들은 begin, 두부정사, ing도 가능하다라고 누차누차 얘기해요. 역사가들과 예술가들은요,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시작했을까요? 인식하는 것을 시작했죠. 무엇을요? 그녀의 extraordinary, 비범한이죠, 비범한. 근데 그냥 놀라운이라고 합시다. 뭐 훌륭한. 뛰어난, 그냥 이렇게 합시다. 비범한이라고 하지 말고요. 역사가들과 예술가들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안 씨의 뛰어난 accomplishment, 업적들을 인정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도 인정해 나갔냐면 그녀의 열정도 인정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녀의 열정은 무엇인데요? 또 주격관계 대명사 나오고 있고요. 위치 전환 가능하고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죠. 우리 contribute라는 단어 to랑 다니는 거 기억하죠? 그래서 contribute to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단어 취급이 됐는데 지금 이 사이에는 껴들어갔네요. 그렇죠? 어순 조심하라는 겁니다, 수빈. 역사가들과 예술가들은 메리안 씨의 뛰어난 업적들과 그녀의 열정을 인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열정은 무엇이었냐면 contribute 하면 기여하다, 뭐 공헌하다 이런 뜻이었죠. 기여했었던 열정인데 어떻게 너무나도 많이 기여했었던 그녀의 열정입니다. 무엇을 기여했는데요? 초기 근대 과학에 굉장히 많이 기여했었던 메리안 씨의 열정을 인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메리안 씨는 화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초기에 근대 과학에 엄청난
기여를 했었나 봐요. 아마도 동식물과 관련된 과학이 자연과학 이런 느낌이겠죠? In recognition of her achievement. recognize의 명사로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뭐뭐를 인식하여 무엇을 인정하여 무엇을 그녀의 업적을 즉 메리안 씨의 업적을 인정하여 Germany 독일은 이 여자라고 하면 안 되니까요? 이 여성분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출생했다라는 말이 있었었죠? 첫 번째 카트에 독일은 put 두었습니다. 무엇을? 아 그랬군. 그녀의 초상화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독일의 500마르크 화폐에 지폐라고 할까? 비리니까 지폐에 그녀의 초상화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 여기 오른쪽에 500이라고 써 있고 거기에 어떤 여성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아 그분이 바로 메리안 씨였군요. 독일은 그녀의 업적을 인정하면서 500마르크 지폐에 그녀의 초상화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많은 학교들, 그곳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에요. 그럼 그곳은 어디예요? 독일이겠죠. 독일에 있는 많은 학교들은요. are named after 일단 지금 수동태의 느낌 잡아놓는 게 먼저예요. 민수야. 수동의 느낌을 잡아놓는 게 먼저고요. 우리 name AB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A를 B로 이름 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구조냐면은 수빈아 name A after B 이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먼저 잡아놓으라고 했던 게 민수야 재민아 수동이라는 걸 먼저 잡아놔라.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걸 먼저 잡아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수동태의 기본적인 개념이 뭡니까?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A, 비동사, named, 그대로 after B. 이런 구조로 나오겠지. 지금 이게 그 구조야, 수빈아. Many schools, 이게 A 자리가 되겠는 거죠. 아, 이게 비동사죠. named, 그 다음 after B.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똑같은 뜻입니다. B를 본따서 뭐 A라는 이름을 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B를 본따서 이런 느낌이에요. B 후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B를 본따서 뭐 A라는 이름을 붙이다. 근데 결국에는 얘들아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 name A after B는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name이잖아요. 그래서 다시요. 그리고 오늘날 독일의 많은 학교들도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누구를 본따서요? 그녀의 이름을 본따서 많은 학교들도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인주초등학교, 학산초등학교 있잖아요. 독일에 있는 많은 학교들은 메리아의 학교, 메리안스 학교 이런 식으로 그녀의 이름을 본따서 학교들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이제는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 게 맞죠. 처음에는 메리안 씨가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이유,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 그리고 아마도 비주류의 그 대상을 그렸다는 이유로서 사망한 후에 인기도가 식긴 했었지만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재평가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 카트 한번 가볼까요? 메리안 실비아 메리안 was a naturalist. 이 사람은 무엇이었냐면 아까 나온 거 또 나와요. 그쵸? 동식물학자였는데요. whose 얘들아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많이 봤는데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좀 낯설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주격 관계대명사랑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어서 불완전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이 없어요. 무슨 말이지?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이 없습니다. 잘 봐봐. 여기서 소유격이 누구지? 얘지.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만났습니다. 나의 친구들을 만났다. 근데 수빈아, 여쭤볼게요. 만약에 소유격 마이가 없으면 불완전한 문장일까? 아니야. 나는 만났다 친구들을. 완전한 문장이지. 소유격은요. 어떻게 보면은 형용사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민수야, 꾸며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얘 없어져도 완전한 문장입니다. 느낌 왔습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살펴봤죠? 소유격이 없어도 수빈이가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소유격은 나의, 그쵸? 그의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뭐뭐의 이런 느낌이에요. 쉬워요.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어쨌든 메리안 씨는 동식물학자였는데 재민아 살려. 동식물학자였는데 그 동식물학자의 열정이 됐어요. 느낌 살리면서 가자는 겁니다. 무엇을 향한 열정인데요? 식물들과 곤충들을 향한 그 동식물학자의 열정이 left its mark on the science world. 남겼습니다. 어떤 표시를 남겼대요. 어디에? 과학 세계에 표시를 남겼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과학 세상에 한 점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 세계에 이바지했다라는 위의 문장이랑 똑같은 거 맞죠? 여기. 기여했었다라고 했잖아요. 메리안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식물학자였죠. 그런데 그 동식물학자의 식물과 곤충들을 향한 열정이 바로 과학 세상에 지표 하나를 꽝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헌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Why are the scientists of the day were debating whether or not? 민수 왜 졸려요? 민수한테 여쭤봐야지. 민수야, 외로 나오면은 항상 민수한테 여쭤볼 거야. 이거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나 민수한테만 여쭤볼 거니 나머지 분이 양보해요. while 이러이러하게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 그 당시에 다른 과학자들이 얘가 주어지? 얘가 동사고 다른 과학자들이 뭐 하고 있었대요? 디베이트 했대요. 디베이트가 간단하게 말하면 토론하다죠. 논의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 당시에 다른 과학자들은 막 토론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뭐뭐인지 아닌지. 곤충들이 자라냐?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곤충들이 진흙에서 나오냐? 그렇지 않냐에 대해서 열성으로 토론을 하고 있었긴 하지만 그랬던 반면에 메리안 씨는 demonstrated 입증하다 증명하다 쉽게 말하면 보여주다 이런 뜻이죠. 다른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다른 과학자들은 곤충들이 진흙에서 나오냐 그렇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긴 하지만 그랬던 반면에 메리안 씨는 증명했던 겁니다. 단계들을 묘사했던 건데요. 바로 변태의 단계들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네, 맞는 말이죠. 여러분이 첫 번째 파트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곤충들은 사악한 존재고 흙 속에서 기어 올라오는 그런 끔찍한 존재처럼 여겨졌다. 그런 말이 있었었죠.
반면에 나비는 여름에 나타나는 새야.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됐습니다. 그 당시 과학자들이요. 이런 측면에서 메리안 씨는 변태의 단계들을 증명했기 때문에 과학 세상에 한 획을 그은 게 맞군요. 이게 첫 번째 파트예요. 내가 웬만해서 교과서는 내용 정리 잘 안 해주는데 불안해서 그래, 수빈아. 이게 과학 세계에 끼친 영향입니다. 왜? 다른 과학자들이 뭐로 설전을 벌이고 있었대, 재민아? 곤충들이 진흙에서 올라오냐, 그렇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던 동안에 메리안 씨는 곤충의 변태 단계들을 보여줬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과학 세상에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처음에도 나왔었나요? 그 전인 카트에서도 과학계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Contributed so much to the early modern science였나요? 이분도 과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흐름 바뀌면서 과학 세상이 아닌 흐름 바뀌어 김민수. 이번엔 예술 세계예요. 예술 세계는 우리가 말 다 했죠. 그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예술 세계에서는 메리안 씨는 was 무엇이었습니까? One of the first 최초였습니다. To show 최초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보여주었던 무엇을 예술적인 힘을 보여주었는데 무엇의 힘이냐면 됐어요? 자연의 예술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었던 최초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생명체 어떻게 그렸다고요? 컬러풀하고 디테일드하게 맞죠?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에 있는 relationship 그것도 나왔었나요? 관계도 그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술 세계에서도 톡톡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럼 두 가지를 중점으로 볼게요, 민수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메리아는 과학계에만 영향을 끼쳤다. 그거 아니지. 과학계와 예술계에 동시에 영향을 주었으며 하나 더 재미나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섹션을 하나, 두 가지의 분야로 보시면서 내용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Despite the doubt, suspicion, and ridicule she faced about being so different from typical women. 그렇죠. Despite 아까 나왔었죠? In spite of 친구. 이거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심들 그리고 suspicion도 똑같은데 수빈아 의심인데 이건 의혹이라고 할까요? 앞에 의심이 나왔으니까 의심들, 의혹들 그리고 ridicule 처음 들어보면 외우시고 조롱이에요. 그래서 그 ridiculous OUS 붙잖아요 민수야. 그럼 조롱하는이 됩니다. 논리는 she faced 됐어요? 이것도 지금 없어졌다. 아까 face가 confront랑 똑같은 뜻이라 그랬죠 민수야. 그러면 무엇을 마주했는지 목적어가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도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사라졌네요. 의심들, 의혹, 그리고 조롱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조롱이지? 그래 메리안 씨가 마주했었던 조롱에도 불구하고 메리안 씨가 마주했던 조롱 메리안 씨가 마주했던 의심 그런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겠네요. 뭐와 관련된 거냐면 being different 그렇지? 너무나도 다르다는 면에서 무엇과 다르지? typical 일반적인 전형적인 women 여자들과는 좀 다르지 않냐? 야 일반적인 여자들은 안 그런데 이런 것과 같은
그녀가 마주했던 조롱과 의혹과 의심들에도 불구하고 그렇겠죠. 처음에 우리 한 두세 번째 카트였었습니까? 메리안 씨가 어렸을 때 그 곤충에 대해서 푹 빠져버렸었잖아요. 일반적인 여자들 같은 경우는 곤충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한테 서연이는 어때? 그렇게 여쭤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는 전형적인 여자들과는 좀 다르지 않냐. 그녀가 마주했었던 그런 조롱거리. 그리고 저 사람 전문적인 연구자도 아니지 않아? 아까 나왔었던. 그리고 수빈아, 저 사람 공식적인 교육도 안 받았는데 이런 의심들에도 불구하고 됐죠? 메리안 씨는 is now 이제 known as 무어머로 알려져 있다. 이거 나 불안해서 한 번만 더 할게. 이거 바뀌면 안 돼. 비동사 known as 뭐뭐로 알려져 있다. 비동사 known 이거 다 알아요. 근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for 무슨 뜻이었지? 그래, 민수가 얘기해보자. 민수가 나랑 제일 오래 했으니까. 맞아, 그거야. 민수 입에서 나올랑 말랑 하는데. 수빈이가 대신 말할래? 너무 표정 진지한 거 아니야, 수빈아? 뭐뭐로? 유명하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똑같잖아. for.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뭐 비동사 놓은 by 그거 말고 뭐뭐에 의해서 알려졌다 그거 말고 비동사 known to 이건 알잖아.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알려졌다.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as 구조를 갖추라는 거예요. 뭐뭐로 알려져 있다라는 뜻이니까. for, to 얘네 다 잘 나오는 거 알죠? 물론 이거 중학교 2학년 수동태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에서 아마 배운 적이 있겠지만 혹시 까먹었다면 한 번 더 잡고 가기 바랍니다. 다시요. 어쨌든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메리안 씨는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one of 뒤에 최상급 복수명사 맞죠? 메리안 씨는 무엇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무엇에? 가장 위대한 과학적인 삽화가들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 잘하고 안 했어, 수빈아. 과학적인 걸 그리는 사람, 과학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로서, 들 중에 한 명으로서 역사에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내용 정리를 싹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리안이라는 사람, 동식물학자였고 식물과 공충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컸었죠. 과학적인 세상에 영향을 끼쳤고 예술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재미나 그쵸? 전형적인 여자와는 좀 다르다는 조롱도 좀 받았긴 하지만 메리안 씨는 위대한 과학적인 사파가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면서 끝납니다. 이 부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whether or not 있잖아요. 민수야, 시작 한번 해볼까요? or not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or not이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or not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or not이 생략됐다고 보는 거야 지금. 그러면 다시 민수야 여기 whether if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or not이 생략됐다고 보는 거고요. 됩니다. 그럼 이거 기억나? 민수야? whether or not은 되지. 근데 if or not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이거 안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없다고 보자는 거야.
그럼 여기서 if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기억하십니까? 정리 한 번 더 해요. 얘들아, 우리 whether하고 if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 접속사 범주에서 차이점이 더 많았고요. 공통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공통점이 뭐였는지 기억해. 이거 민순 진짜 많이 했어요. 이번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공통점은 딱 하나 있어. 차이점은 꽤 여러 개고. 아, 물론 뜻은 똑같지. 근데 문법적인 쓰임으로. 아니에요. 지금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 입장으로 지금 보자는 거야. 얘들아, 명사절 접속사 하면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해. 가자고. 차이점을 먼저 보자. 첫 번째 차이점. 얘들아, 명사는 문장에서 맨 앞에 나오는 무슨 역할을 해요? 은는 이거로 끝나는 주어. whether는 주어로 쓰일 수 있었죠. 이것도 다 설명했어. if는 안 돼요. 나 이것도 설명했어. 왜 안 되는지. 조금 이따가 볼게. 두 번째. 비동사 뒤에 whether. 이거 됩니다. 근데 비동사 뒤에 if 얘 안 돼요. 왜? 비동사 뒤에 나오는 계열은 보어의 계열 아니에요? 명사의 역할은 주어도 있고 보어의 계열도 있잖아요. 그래서 whether는 되고 if는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다 설명했어요. 왜 안 되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세 번째. 차이점만 보는 거야 지금요. 민수가 얘기해. 그렇지. 그거 하나 있었지. whether하고 or not은 붙었을 수 있습니다. if하고 or not은 붙었을 수 없었고요. 그래요. 지금 차이점이잖아요. 네 번째. 또 민수가. 수빈이 나랑 안 했거든. 잘 봐. 지금 명사의 포인트를 맞췄잖아. 그럼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겠지? 주어 역할도 하고 보어 역할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온다 그랬지. 우린 걔를 뭐라고 불러서 수빈한 전치사에 뭐?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전치사의 주어라 불러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불안해해? 너는 5대5야. 뭐 아니면 도밖에 없어. 뭐라고? 진짜 뭐라고? 영상 찍고 있는데 나쁜 말 나가게 한다고? 죽어요? 진짜 죽어요? 눈치 챙겨. 재민이가 얘기할래? 지금 5대5 확률이었어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전치사에 뭐라고 부를까요? 얘가 그거라 그래서 그거 이따 죽어요. 뭐라고 불러 민수야 전치사에? 목적어요. 그래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야, 내가 너한테 물어보자. 아, 이거 카메라 찍고 있는데 이거 안 무서워. 뭐 하나도 안 무서워. 안 저기 뭐 악성 댓글 달리다 그래. 야, 주어는 문장에 어디에 나와? 그래, 맨 앞이요. 그럼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치사의 주어라고 부르냐고요? 목적어라고 부르냐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전치사 뒤에 whether는 되고 전치사 뒤에 if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한 거잖아. 명사의 역할이니까는
여기 나와 있는 주어 역할도 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보어 역할도 할 거고 전치사 뒤에 명사 수빈이가 얘기해. 전치사에 뭐라고 불러? 그래.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는 whether 가능하고 if는 안 돼. 근데 차이점이 하나 더 있잖아. 민수야. 차이점이 하나 더 있잖아. 내가 할게 이거는. whether to 부정사는 가능하고 이거 우리 민수 그 객관식 선지에 있었다. if to 부정사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차이점들이잖아요. 공통점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왜 이런 차이점들이 생기냐면은 그때 설명했었습니다. 나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WH 있지 않습니까? whether. 얘가 의문사의 기원이에요. 뭐 what, when, who, whom 이런 애들이 있죠. 걔네 WH잖아요. 걔네 의문사절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WH의 성격이 순수한 명사 계열에서는 다 통용이 된다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그거잖아. what to do, when to do 그거예요. 아 물론 if 같은 경우에는 부사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민수가 만약 뭐뭐라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whether가 부사절 접속사일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럼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차이점은 5가지. 공통점은 딱 하나죠. 기억해요, 민수? 아니, 생략 안 돼. 명사절 접속사는 that만 생략 가능해요. 눈치 챙겨. 전치사의 목적어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돼?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 동사에 뭐라고 불러요? 야, 이거 중학교 1학년도 대답 나오는데.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전치사에 뭐라고 불러? 응. 응. 그럼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 동사에 뭐라고 불러? 우리 수빈이는 왜 대답 못하지? 여기 앞에 나와서 나랑 같이 영상 찍을래? 진짜 죽어요. 진짜. 아니, 야, 내가 이래서 중학교 1학년에 지금 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전치사에 뭐라고 불러요? 목적어요.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 동사에 뭐라고 불러요, 재민씨? 동사의 목적어라고 불러. 공통점은 하나예요. 불확실성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I don't know whether she comes. 나는 몰라요. 느낌 왔습니까? 나는 모른다. 동사잖아. 그럼 동사 뒤에 나오는 거는 동사의 목적어잖아. 근데 지금 얘가 뭐야? 나는 모른대. 그럼 불확실하다는 거 아니야? 불확실하다는 거? 나는 모른다. 무엇을 몰라? Whether she comes. 그녀가 올지 안 올지를 몰라. 이럴 때 불확실성 동사의 목적어에서는 whether가 if로 같이 바꿔 쓸 수 있어요. I don't know if she comes. 괜찮아요. 물론 또 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무조건 된다고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솔직히 말할까요? 뭐 if를 끌고 오는 동사가 뭐 특히 몇 개가 있긴 하지만 그거 다 통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공통점은요.
그럼 다시 일로 올라가 봐요. 5월 낮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얘가 웨더가 2% 바뀌어도 되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지금 잘 봐봐. 토론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토론을 왜 하겠어, 민수야? 얘네가 진흙에서 올라오는 거야? 아니야? 그렇지, 그거잖아. 불확실하니까 토론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잡히면 편하냐면은 이거 불확실성 동사의 목적어로 보면 편하다고요.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 그럼 동사의 목적어 맞잖아. 그러면 이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whether를 if로 바꿨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있죠. 이제 이해하셨군요. 민수야 이거 많이 했지 솔직히. 네. 무슨 말이지? 그렇죠, 그렇죠. 원래 해석을 보면은 민수 좋은 질문.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5월 낮의 부정의 계열이 같이 따라오는 게 맞아요. 맞는데 5월 낮은 부사의 성격이고 부사는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이거 whether를 if로 바꿨을 수 있는데 제발 언제나라고 하지 마. 3번 공식을 봐. 3번 공식. whether 5월 낮은 된다 그랬지. if 5월 낮은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지 여기? 일단 5월 낮이 없다고 치고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5월 낮이 생략 안 됐을 경우에요. whether 5월 낮은 되지만 if 5월 낮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까 처음부터 한 게 뭐였었냐면 5월 낮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민수 말씀이 맞습니다. 5월 낮이요? 생략 안 시켜도 됩니다. 근데 생략이 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변형 조심하시라고요. if가 안 된다? 아니 5월 낮 없으면 if 돼. 근데 5월 낮이 생략이 안 됐어? 그럼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민수 말씀처럼 그때 이게 문제였었지. 문장 뒤로 갈 수도 있잖아.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상관이 없다니까. 부사니까 위치가 굉장히 자유롭다고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모르셨다면 기억하시고 지난번에 문제 치사하게 나왔죠. 수업도 제대로 안 하고 학교에서.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능률 김성문 4과의 내용을 모두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긴 내용이긴 하지만 그 쉬웠던 게 뭐냐면 일대기 과정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결혼을 하고 결혼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심지어 돌아가신 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련된 내용 일대기로 쫙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수업 고생하셨고요. 오늘 연타 쳤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영상 끊고 여러분 그거 한 번 더 여쭤볼까요?